자, 모의고사 공시법령 2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제 읽을 때는 키워드 잡으셔야겠죠. 토지의 조사 등록을 물었습니다. 그걸 밑줄. 틀린 것은이니까 X. 자, 이것은 3번 보십시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결정하는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거기서 포인트는 틀린 것을 찾을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적에서 제가 세 가지 반지축 암기, 반출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세 번째 축척 변경에 대해서 승인 받아야 되니까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 계획 수립할 때는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지번 구성 및 부여 방법 설명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X 찾으래요. 지번 구성 및 부여 방법이 보이셔야겠고 밑줄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X. 자, 요것은 정답 2번.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취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자, 요것이 틀린 이유는 자, 보시면 자,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지금 이쪽이 10번지, 이쪽이 건축물이 있고 11번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번지 토지와 11번지 필지 토지를 갖다가 합병 신청하면은 10번지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단 토지 소유자가 합병 신청하는 때 이 건축물이 취한 11번지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뭐 한 때에는 이걸 아셔야 돼. 신청하는 때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축물이 취한 지번인 11번지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문 확인할 거. 1번 북서에서 남동 보이셔야겠고, 그 다음에 3번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우선 보이셔야겠고, 4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기억하셔야죠. 단 숫자 앞에 산자 붙이는 장부 이름을 꼭 보셔야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지번 숫자 붙일 때는 한글 산자를 숫자 앞에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밑줄이죠.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나왔다. 여자가 동그라미 치고 암기가 생각나셔야죠. 인, 떨, 려에 배당 떨어진 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암기한 여가 떨어졌으니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맞아야죠. 여가 인떨려가 안 들어가면 본번에 부번으로, 인떨려가 들어가면 본번으로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죠. 3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 구분 밑줄 옳은 것은이니까 O 하셔야죠. 1. 물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물 숫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게 밭전자 쓰는 것이죠. 전으로 한다. 1번 정답. 자, 나머지 2, 3, 4, 5 확인하죠. 2. 온수약수 석유류 일정한 장소로 운송 나왔습니다. 밑줄. 송수 송유관 송유관 및 저장 나왔습니다. 운송 조장하는 곳은 광천지임, 광천지가 아님 하셔야죠. 광천지란 용출구 및 유지하는 데가 광천지입니다. 용출구 및 유지. 온수약수 석유류 용출하는 데하고 유지하는 데까지가 광천지지, 운송 저장하는 데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구분 작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아파트, 공장, 단일 용도 나왔습니다. 일정한 단지 안 나왔습니다. 설치된 통로 나왔습니다. 그럼 통로는
단일 용도가 주된 용도고 그 용도 안에 종된 용도로 통로가 사용되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단일 용도로 등록해야죠. 그럼 단일 용도가 앞에 예시를 들어놨지 않습니까? 단일 용도가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가 된다면 대, 공장 단지 안에 통로가 된다면은 공장 용지. 그러면 도로로 이렇게 한다. 의문형인데 틀린 이유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반하니까 틀렸지.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4번 묘지공원 밑줄이죠. 지적에 공원 이름 나오면 다 공원인데 지적에서 공원 이름 나오는 것 중에 지목 공원 아닌 유일한 공원이 무슨 공원? 묘지공원. X 잡으시면 되겠고. 5번 자연유수 보이십니까? 하천이죠? 단 자연유수 뒤에 앞에 소규모 붙으면은 하천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음. 국어. 4번 갑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 밑줄, 지상경계 결정 기준을 묻습니다. 옳게 연결한 거 모두 고른 것은 4번 정답 체크하시고 박스 안에 기억번서부터 갑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밑줄 차이가 없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 밑줄 한자로 바꾸면 되죠. 높낮이? 높고 낮으면 고, 저. 없는 경우니까 없을 무자 쓰시면 되겠죠. 높낮이 없는 경우 고저, 무, 중. 니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해면 밑줄, 수면 밑줄. 해수면 만, 넘칠 만자 뒤에 나오면 됩니다.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5. 디귿 도로, 국어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대요.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토지 밑줄, 절 밑줄. 토지 절 상자 나와야죠. 윗상자, 상단부. 중앙이니까 디귿 X. 니을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했대요. 토지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서 토지 편입 나왔다. 토지 편입 외견이죠. 바깥 외자에 어깨 견자니까 풀어서 바깥쪽 어깨 부분 법전에 이렇게 써 있겠죠. 자, 그런데 바깥쪽 하단부 외 하니까 X 리을. 미음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나왔고 차이가 있는 경우 나왔습니다. 고저, 유, 있을 유자 쓰면 되겠죠. 고저, 유, 아래 하자 나와야 됩니다. 하단부. 5. 됐습니다. 5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할 밑줄, 지상경계를 밑줄,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 밑줄 할 수 없는 경우니까 X.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죠. 토지가 지금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땅에 건축물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토지 분할하는 토지 지상 경계를 건축물을 이렇게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라 했습니다. 그 예외 사유는 이렇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공사 개판. 이 토지를 갖다 분할하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분할하게 된 경우? 공공사업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자, 공공사업. 도로로 편입하려고, 학교용지로 편입하려고, 공장용지로 편입하려고, 그 다음에 국어 하천으로 편입하려고, 채용용지로, 공원은 부지로 활용하려고 분할할 경우는 건축물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지구 경계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자, 4.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 네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받아 분할하는 경우. 네 가지가 건축물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는 사유이지요. 자, 아닌 것은 정답 1번. 자, 6번 갑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 밑줄, 틀린 거 X 하셔야죠. 자, X는 1번 정답. 경위 측량 밑줄 치셔야죠. 세부 측량한 경우 필지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 밑줄 치셔야죠.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갈게요. 땅을 갖다가 평판 측량이라는 걸 했을 때는 평판
측량이라는 걸 하였을 때는 도면에 경계선을 갖다가 그려 넣도록 돼 있죠. 그럼 도면에 평판 측량하여 도면에 경계선을 그렸으면 경계선 안에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해 측정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경위 측량에 의해서 지적 측량을 했을 때는 자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이 측정값이 나오는데 그걸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좌표의 수평면사의 넓이값을 갖다 계산해야죠. 그걸 뭐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르죠. 좌표 면적 계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되셔야죠. 평판 측량했을 때는 뭐스러운 면적 계산? 도면의 선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을 전자 면적 계산. 경위 측량했을 때는 경계점 좌표문법에 등록되어 있는 좌표의 넓이 값을 계산하는 걸 좌표 면적 계산. 그럼 지금의 경우는 경위 측량했는데 어떻게 전자 면적 계산을 해? 크로스를 가니까 x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확인하는 건 뭐 끝이고, 요거 평판 측량했으면 전자 면적 계산하면은 면적을 토지대행 면적을 지적 공부에 얼마로 결정? 제곱미터로 결정. 단 예외 한 가지 기억하셔야죠.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의 축적을 사용했을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그 다음에 경위 측량했을 때는 좌표 면적기로 계산하면 무조건 얼마로 결정?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자, 7번 갑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사항 밑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니까 X. 자, 정답 2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직권으로 밑줄, 토지 표시 이동 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밑줄. 직권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토지 지목의 현황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까? 이용이 지목이잖아요. 자, 그러면 동작군의 전, 대, 공장용지, 잡종지 그게 몇 필지인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조사하는 거야. 그걸 법률용어로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 1번 갑니다. 맞는 거 확인. 등록 전환하면은 본번에 부번으로 가야 맞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전환하여에서 등록 전환 밑줄, 그럼 두 번째 줄에 본번에 부번이 원칙이다. 그게 보이시면 1번 지문을 맞게 읽어나가는 것이고, 3번 지문은 지목, 토지 표시에서 지목, 설정할 때 1필 1지목, 한 필지마다 하나씩이 지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지목, 주종, 한 필지 안에 주된 용도, 종된 용도 있으면 주된 용도로 등록하라는 거지 뭐. 일시적으로 용도 변경될 때는 바꾸지 말라는 게 일시 변경, 불변. 오라. 이 세 개 단어 다 맞네. 4번 면적 단위 제곱미터. 경계점 좌표노부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요거 얘기하는 거지 뭐. 자, 면적 요거 반드시 제곱미터로 등록. 경계점 좌표 면적을 계산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또 하나 요거까지 또 꼭 아셔야 돼요. 지적도 축적 얼마일 때? 600분의 1 때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예,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5번. 도로 및 국어 등 토지 절토된 부분 나왔다. 토지 밑줄 절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토지 절이니까 상. 토지 절 상이니까 상단부가 나와야겠지요. 8번 갑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물었습니다.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밑줄 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X. 자, 정답부터 경계점 좌표노부, 경계점 좌표노부 소유자, 부호도 이렇게 나왔네. 부호도는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부호도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소유자는 꼭 암기해야 되는데 소유자 어디에 등록하더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니까 정답 4번이 쉽게 나오죠. 자, 이제 이 등록사항 물어나갈 때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서는 암기할 걸 꼭 암기하셔야 문제 맞춥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암기할 거 이거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목 기억하시죠? 자, 목은 어디에 등록? 자, 도자라는 한글 들어간 지적공부 뭐와 뭐가 있을까요? 지적도, 임야도. 장자 들어가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축척. 축, 도장 가셔야죠. 축척 어디?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축척 어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도장으로 암기해야 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목도장, 축도장. 요거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면적 암기해야 되는데 면적은 어디에다 등록할까? 장. 면, 장. 자,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요거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는 거. 소유자 암기 꼭 하셔야 되잖아요.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주민번호, 소유자 변경된 날, 소유자 변경 원인 다 소유자입니다. 한글 요거 한 단어로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자는 네 가지죠. 암기해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분 이거 필수 암기예요. 지분은 두 군데 꼭 기억해야 되는데.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유번호는 다른 건 지금 등록하는 데를 암기하는데 이건 등록 안 하는 데를 도자 들어가는 지적공부에는 등록 안 해. 요거를 암기하라 그랬죠. 그러면 도자 들어가는 게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고유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거. 고유등록사항은 뭐냐면은 다른 지적공부가 7가지가 있는데 장자 들어가는 지적공부에만 등록하는 걸 꼭 또 암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자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죠. 그럼 장자에 들어가는 거 먼저 이거 하나는 있어. 면적이 장자에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지가가 사유.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지가는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고 땅의 이력을 토지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죠. 땅이 등록 전환이, 분할이, 합병이, 지목 변경이 언제 있었는지 땅의 이력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토지 이동 사유라고 하는데 땅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는 장자 들어가는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한다는 거. 이 정도는 꼭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번 이렇게 푼다는 거죠. 1번 보시면 지문에서 지목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입하면 되는 거죠. 목 도장이니까 앞에 토지대장 제시했으니까 5. 면 장이니까 장자 제시했으니까 1번 5 읽어나가면 되는 거죠. 2번 소유권 지분 나오죠. 지분은 필수 암기사항이죠. 두 가지 암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안 되는 분들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왼쪽 보시면 공유지연명부니까 5 패스 넘어가면 되는 거죠. 3번 건축물 구조물 이치 고개 들어보세요. 건축물 구조물 이치는 필수 암기사항에 들어가면 안 들어감? 안 들어간 건 패스하는 거야. 그걸 모른다고 정답 못 맞추지는 않으니까 패스 넘어가는 거면 되는 거고. 그다음 4번에서는 소유자는 필수 암기사항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암기하시면 정답 4번이 나오면 부도라는 거 3번에 건축물 구조물 이치라는 거 그거 몰랐어도 정답은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암기라는 게 꼭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연습. 9번 연습해 볼게요. 등록사항은 한 해 2문제에서 3문제까지 출제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 이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2문제가 보통 나요. 9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 밑줄 등록하여야 될 사항 밑줄. 자, 이번도 또 등록사항 문내 X 고르라는 겁니다. 토지대장 밑줄 쳤어요. 등록사항. 자, 1번 1, 2, 3, 4에서 필수 암기사항을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필수 암기사항이 뭐 보이나? 3번 보인다. 지가가 쌓이니까 지가 어디에 등록해요? 장. 됐죠?
그럼 3번은 정답 아니야. 이렇게 이제 푸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가가 사유 4번 필수한계사항 나왔다. 그러면 토지대장 장애 등록 지가가 사유 장애 등록하는 거 맞죠? 네. 5번 필수한계사항 나왔다. 소유자 어디에 등록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니까 오라 3, 4, 5는 맞아. 그럼 자 이제 필수한계사항 또 하나 나옵니다. 1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번 나오죠. 필수한계사항이 왜 안 나와? 지분이잖아. 지분. 필수한계사항 여기 있잖아. 지분.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죠? 그럼 문제 뭐 있어요? 제목에. 토지대장 등록사항이니까 5. 그럼 2번 뭔지도 몰라도 2번 정답이야. 이렇게 끝나가면 되는 거지. 2번 정답이야. 자, 이런 식으로 2번 보세요. 2번 뭔지는 모르죠? 소유권 지분 필수한계사항이잖아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니까 토지대장 제시했으니까 X. 2번 암기라는 거 전혀 뭔지도 몰라도 정답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암기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등록사항 나오면은 암기사항 코드에 해당하는 단어 안 나오면 그건 보지를 말거라. 암기사항에 해당하는 필수 코드만 판단하시면 정답은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방식으로 가면은 등록사항을 왜 놓치면 안 되느냐 하면 기본이 두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10번. 자, 9번에 1번 틀린 거 찾아내겠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 공부 밑줄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X. 자, 요건 정답 5번 보시고.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만 밑줄 틀렸다. 끝에다 쓰셔야죠. 신청 또는 직권.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은 소유자가 신청으로도 정정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가능하죠.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훨씬 더 보기가 쉬울 겁니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지문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맞는 지문에서 주의할 거 10번에 1번. 부동산 종합공부 영구이 보존 밑줄 먼저 치셔야 돼. 영구이 보존. 그리고 주어 밑줄 치셔야 돼. 지적소관청. 2번, 3번은 묶으세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무엇을 등록관리하는지인데 2번에 토지 소유자 밑줄 치셔야 돼요. 3번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 중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밑줄 치셔야 돼.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고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등록 관리해. 그게 이제 2번, 3번 묶어서 이제 보셨고 4번 중요하지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밑줄 치셔야 돼요. 뒤에 지적소관청 밑줄, 읍면동장 밑줄. 부동산 종합공부 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지적소관청에게만 발급 신청 아니면 읍면동장에도 발급 신청. 읍면동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종합공부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만 읍면동장에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정정은 소유자가 신청하려면 지적소관청에게만 정정 신청, 읍면동장에게도 정정 신청. 부동산 종합공부 읍면동장이 어디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에 나오는지를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으면 부종공이 있으면은 이거 증명서 발급 이걸 등본 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본 띌 때 등본 떼달라고 발급 신청하는 경우와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상에 오류가 있으면 이거 5번에서 정정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정정 신청할 때 정정 신청을 누구한테 하는지 이걸 변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갑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정정 신청 지적소관청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읍면 동장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음 없음? 이걸 냈다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정정 신청을 소유자가 하고자 하는 때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 동장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X죠?
뭐 읍면동장에 어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간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기간이 짧은 분들은. 이쪽이지. 증명서 띌 때 지적소관청에게도 부동산 종합공부 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읍면동장에게도 발급 신청할 수 있잖아요. 어디 읍면동장에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지문이 실제 시험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어디에만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만 읍면동장에게 정정 신청할 수 읍면동장에게 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 있지. 정정 신청 시는 절대 읍면동장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구분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11번. 다음은 부동산 종합 지적공부 보존 밑줄. 옳은 것이니까 O 하셔야죠. 자, 정답부터 5번 정답 갑니다. 먼저 지적소구에 보관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밑줄.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밑줄 쳤으면 뒤에 반출할 수 있다의 반출 밑줄. 반출 반지축. 반지축 암기 코드에 지금 반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배당이 떨어져야 맞잖아.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면은 5번 정답이 보이시고 나머지 이제 틀린 거 1번서부터 4번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구 만들어갖고 그곳에다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는 건 맞는데 1번 지문에 왜 틀려? 가로 안에 단서 조문이 틀렸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은 지적소구에다 보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다 보관하냐면 2번에 그게 나옵니다.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경우는 끝으로 가보세요. 먼저 지적공부를 어디에다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럼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지적소구에다 보관하고 지적정보처리 시스템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보관하여 영구히 보존관리라는 거죠. 1번과 2번 묶으셔야죠. 지적공부 보관이 어떻게 되느냐 지문입니다. 그럼 2번에서 틀린 건 뭐냐? 그 정보처리 시스템을 갖다가 보존 관리하는 권한자가 국장, 관할 시도지사는 나오죠. 그걸 밑줄 치셔야죠. 그 자리가 틀렸습니다. 자, 정보처리 시스템은 국장은 관리권자 아닙니다. 관할 시도지사는 맞는데 국장은 빼셔야 돼요.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 and 하나 더 메모해 두시면 되죠. 시군 구청장. 정보처리 시스템은 관할 시도지사하고 누가요? 시군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갈까요? 지적소구에 보관된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는 경우에만 틀렸다. 반출 뒤에 밑줄 치시면 되겠죠. 자, 왜 틀렸느냐고 3번하고 5번을 묶으시면 되겠죠. 지적공부 반출은 3번 천재지변이 있을 때 반출할 수 있고 천재지변 아닌 사유로 반출하려면 5번 시도지사 승인받아서도 반출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4번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밑줄 치셔야 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될 경우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 밑줄 치셔야 돼요. 시스템을 구축 밑주셔야 돼요. 시스템을 구축. 복제 시스템 구축 관리권자는 지적소관청이 아니야. 지적소관청은 밑줄 차리는 자리가 틀렸죠. 뭐로 바꿔야 돼요? 국장. 짧게 국장. 지적에서는 국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12번 갑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합병의 제한 밑줄이다. 합병의 제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르려니까 X 하시면 되겠다. X. 자, 그럼 갈게요. 합병의 제한 사유이래요. 자, 합병 제한 사유. 합병 제한 사유 볼까요? 합병은 언제 제한이 되느냐? 합병 제한.
제한이래요. 합병을 안 받아주는 사유를 법전에 규정해놨다는 거죠. 합병할 수 있는 사유라는 건 법전에 없습니다. 이 사유에 걸리면 합병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법전에 규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읽기 쉽다 그랬잖아요. 언제가 제한 사유에 걸리느냐 하면은 부정문 나오면 제한 사유에 걸린다 그랬어. 자, 뭐가 나오면은 제한 사유에 걸리면 부정문 나오면 제한 사유에 걸려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봅니다. 기억번 읽는 거야. 축적이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리라는 한글 단어가 부정문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니은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대. 부정문, 긍정문. 긍정문. 니은번 정답. 1번 정답. 한글 읽으면 다 맞추는데. 디귿번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다르대. 부정문. 됐죠? 리을 집안이 연속돼 있지 아니하대. 부정문. 미음 등기돼 있고 등기 안 돼 있대. 부정문이죠? 네. 그 다음에 비읍번 별표 치셔야지. 이런 게 중요하지. 자, 지목은 뭐가 돼요? 같대요. 밑줄.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대요. 어이, 그럼 다르게 돼요. 분할 대상이 돼버렸대. 그러면 하나의 문장 안에 지금 법전이 뭐와 뭐가 있어요? 앞에는 긍정문, 뒤에 부정문. 그럼 이거는 제한에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걸려야 돼요. 걸려야 돼요. 두 개 문장이 다 있으면 걸려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죠. 그 다음에 시읒 합병하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외의 등기가 밑줄이죠. 외의 등기가 부정문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별표죠. 시읒번도. 앞에 열고 해놨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있는 때는 부정문이라는 거예요? 긍정문이라는 거예요? 긍정문이라는 뜻이죠. 읽어나갈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 등기인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지. 외의 등기가 있는 게 부정문이걸라? 그럼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인 때는 합병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은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가 부정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응 집은 다르거나 나왔어. 주소 다르거나 나왔어. 합병 간단해요. 제한 사유는 자 13번 토지 이동 밑줄 틀린 거 X. 5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바다로 된 경우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밑줄.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 없는 때 밑줄. 토지가 바다되어 원상회복 안 되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 없는 때 지적소관청은 뭐 해야 되느냐면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통지해야 돼. 지적소관청은 뭐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소관청을 말소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신청이 아니고 또 신청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배 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 통지를 받으면 소유자가 며칠 내?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는 것이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 확인. 1. 합병은 측량하여 경계면적 결정, 측량 없이 결정. 측량 없이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1번 지문에서는. 합병 밑줄 측량 없이가 그 두 개만 보이면 돼. 그 다음에 2번 신규 등록을 하는 토지 경계, 면적 등은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밑줄이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이 중요하잖아요. 3번 등록 전환 밑줄이죠. 60일 숫자 보이면 되겠죠. 4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 밑줄이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밑줄이죠. 뒤에 분할이라는 단어를 밑줄 잡아서 쳐야죠. 분할. 14번 축적 변경 밑줄 맞는 거 O 하셔야죠. 자, 먼저 정답부터. 이건 순서대로 갈게요. 정답은 5번이고 순서대로 틀린 것부터 1번 쭉 잡아 나가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때는 지적소관청 직권으로만 틀렸다. 신청 또는 직권입니다. 지적도 정밀도 떨어져서 지적도 예쁘게 새로 그려주는 거지 축적 변경은 신청 또는 직권. 1번 X. 2번 축적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이 나왔다. 동그라미. 동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됨? 의승이 나와야 되잖아. 동의승. 동의승. 뒤에 의결에 의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승. 보이십니까? 3개 보였으면 동의는 정족수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X. 의결은 축적변경위원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뒤에 문장 맞았는데 동의 정족수가 틀렸죠? 3분의 2. 3.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에 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얻은 때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시행공고. 30일이 아니고 20일 이상. 4번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 있는 날로부터 20일 x 30일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 밑줄. 경계점 표지 설치 며칠 이내? 시행공고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마지막 5번 정답.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축적변경 확정공고일 밑줄. 토지의 이동 밑줄. 언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를 꼭 잡아내시면 되겠죠. 확정 공고일. 1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 밑줄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 밑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니까 X 하셔야죠. 자, 직권 정정은 9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그 9가지 사유에 아닌 거 찾아내는 거. 자, 9가지 사유는 어떻게 판단할까? 네가 잘못. 또 하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민원인의 토지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지적소관청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네가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때는 직권정정입니다. 1번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누가 정리할까요? 네가. 그 대장도면에 정리하는 거 누가 할까요? 네가. 그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정정하면 되지. 1번 네가죠? 2번 자, 지적도의묘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가 나왔다. 경계 위치 잘못됐대요. 그럼 경계 위치 잘못된 걸 고친 걸 정정하고자 하면 면적 증감 가져오면은 민원 이해관계에 영향 미치겠지만 면적 증감 안 가져온다고 돼 있걸라? 그러면 이거 이해관계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 사유니까 직권 정정 가능이죠? 3번 토지대장 작성 누가 해요? 네가. 그럼 네가 잘못 뒤에 작성해놨다 그랬잖아. 4번 측량성과와 다르게 누가 정리했어? 네가 잘못 정리했잖아. 정답은 5번. 자, 5번은 등기부 밑줄 적혀있는 토지 표시에 토지 표시 밑줄 지적공부 밑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래요. 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등기부 밑줄 지적공부 대장으로 이렇게 할게요. 등기부하고 지적공부하고 등기부 표제변 지목이 전으로 적혀 있는데 대장에는 이 땅이 토지 형질 변경 공사금 맞춰갖고 이렇게 지목 변경이 돼 있걸라? 그러면은 등기부에는 아직 종전의 지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지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는 거야. 그럼 지적공부 관리하는 구청장이 대장의 지목을 다시 전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직권 정정한다면? 그래갖고 맞추라고? 이거 구청장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 지적공부의 지목을 갖다 다시 전으로 정리해갖고 요거대로 맞추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X. 그런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요거 해줘야죠. 직권 정정할 수가 없고. 일로 통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뭐 해줘야 돼요? 불일치 통지. 누가?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직권정정에서는 안 되고.
16번 갑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및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및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X. 이건 정답을 먼저 찾을게요. 2번. 15번을 이해하시면 16번도 쉽게 이해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16번, 2번. 등기부 밑줄, 토지표시 밑줄, 지적공부 밑줄, 3개 단어 밑줄 쳤습니다.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까지 지금 이 상황이죠. 지적공부, 요 지적공부 요 보시고, 등기부, 일치하지 아니하면. 됐죠? 그러면 뭐 하래요?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를 정리, 고개 들어보시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래. 얼씨구 정신 나갔네. 건들면 안 되지. 토지 표시 정리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건들고 안 건들고 건들면 안 되지. 안 되지. 자, 쉽게 나옵니다. 이해를 하시면. 근데 이걸 암기했다가는 뭔 문장 뭔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지요. 자, 됐고요. 이제 중요한 거. 1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면적 증감 없이로 나왔죠. 그러면은 뭐로 나와야 돼요? 직권. 4번 지문 보세요.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이 보여야죠. 자,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17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때 지적정리 밑줄, 지적소관청이 밑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밑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이니까 X. 자, 지적정리한 사실을 지적정리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경우는 자,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대장이 있었고 지적공부 대장이 있었고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럼 대장에 지적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지적 정리한다는 건 땅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역, 면적 정리했으면 등기소에 등기부에 지적 정리했으면 등기부에도 땅이 표제부에 땅이 있겠죠. 표제부에 땅 정리해달라고 관할 등기관서에 이렇게 보내는 걸 등기 촉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뭐한 때 등기 촉탁한다? 지적 정리한 때는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해야 한다. 그러면 촉탁에 의해서 등기부에 이제 지목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등기부에 지적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땅의 지번 지역 면적이 정리되고 나면 자, 요거 지적 정리한 대로 등기 촉탁에 의해서 등기부 표제부의 땅이 정리되었죠. 그럼 이 정리된 것을 갖다가 끝마치면은 관할 등기관서에서 구청장에게 이렇게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등기 완료 통지서 구청장에 보내주죠. 등기소에서 이걸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끝 맞췄으면 이제 땅 주인에게 구청장, 땅 주인이 갑이라고 한다면 구청장이 갑에게 요걸 알려주는 거잖아. 요걸 갖다가 무슨 통지? 지적정리 통지. 그럼 지적정리 통지는 어디에 정리되고 통지한다? 대장에 정리되고 등기부에도 땅이 정리되면 등기부에까지 땅이 다 정리됐다는 사실이 등기활통지서가 접수되면은 이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 15일 내. 며칠 내? 15일 내에 통지하는 거죠. 그런데 대장의 땅만 정리해도 되고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등기부의 땅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막바로 대장의 땅만 정리하고 막바로 이렇게 통지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이때는 며칠 내? 7일 내에 통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문제는 17번은 통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언제 통지하지 않는 거냐면 소유자가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
정답 4번 보세요. 소유자 본인이 찾아와서 말소해달라 그랬잖아. 그럼 소유자가 땅 소멸된 거 알겠음 모르겠음? 알아요. 그럼 통지할 필요 없죠. 그럼 가요. 1번은 왜 통지해야 될까? 한번 보세요. 직권 보여요? 직권. 2번 왜 통지해야 될까요? 복구. 구청이 불이 나갖고 토지대장 복구는 소유자가 구청 불났다며요. 내 토지대장 불타 없어졌어요? 복구시켜주세요. 민원 신청이에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해요. 직권으로 복구하니까 통지하지. 3번 행정구역 개편 누가 해요? 직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는 겁니다. 자, 됐고요. 15번, 5번도 볼까? 5번은 보세요. 촉탁 밑줄 잡으시면 되죠. 촉탁은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정리 후 관할등기관서의 등기 촉탁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국가가 국가를 위해 하는 등기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직권으로 촉탁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통지하여야 한다. 18번.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소유자에게 밑줄, 지적정리 등을 통지 밑줄 하여야 되는 시기 밑줄 가로에 시기 집어넣으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고개 들어보세요. 하얀 거, 파란 거. 지금 그 문장이 하얀 건지 파란 건지를 찾아낼 줄 아셔야지. 7일 파란 거.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 뭐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기부에 땅 정리할 필요가 없고 대장에만 땅 정리하고 통지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막바로 통지니까 7일이지.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고 나서 문맥을 고개를 들어보시고 대장의 땅 정리하고 등기부의 땅 정리해야 될 거걸라? 그러면 대장의 땅 정리하고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단 말이야. 그럼 등기부에도 땅이 정리되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자 등기소로부터 누구에게? 구청장에게 뭐 한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답 1번. 풀만하지요? 19번. 그러니까 15.7 암기해갖고는 못 풀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지적 측량, 의뢰 등 밑줄. 맞는 것은 O. 정답부터 가고 틀린 거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정답 5번. 합의 계약 밑줄. 합의 계약 나면 4분의 3, 4분의 1 분수가 나와야지. 측량 기간은 합의할 수가 있어. 합의하면은 뭐와 뭐?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5번 정답 단순한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1번서부터 틀린 거 들어갑니다.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 밑줄이죠. 검사 밑줄이죠. 검사 X. 그러니까 틀렸지. 2번 수행자는 측량을 해받으면 측량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계획서 밑줄이죠.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 밑줄이죠. 시도지사에게 제출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도 있어요.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출? 지적 소관청에게. 자 중간에 며칠이네? 3일이네. 그 자리가 틀렸다. 그 다음 날까지. 3번 왜 틀렸나 확인. 측량기간 4일. 측량기간의 측자 동그라미죠? 5일이잖아. 4자 자리에. 측 5. 쉼표 다음. 측량 검사기간의 검자 동그라미죠? 검 4. 측 5 검사. 암기하셔야죠. 측 5 검사. 4번 갑니다. 지적 기준점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 밑줄이죠. 며칠 플러스 4일 가산. 4일 가산. 5일 가산이 아니라 4일 가산. 20번 갑니다. 지적 측량 적부심 절차 밑줄. 틀린 것이니까 X 하셔야죠. 정답만 멋있게 찾으시면 돼요. 3번 지적 측량 적부심사 회부받은 지방지역에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의결, 60일 이내 심의 의결. 60일. 잠깐 쉬죠.